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우리 독자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목표 궤도에 올린 성능 검증 위성이 지상국과의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누리호 발사, 궤도 안착에 이어 교신 성공으로 위성 정상 작동까지 확인되면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7번째로 위성 자체 발사 역량을 갖춘 진짜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누리호 발사에는 대학생이 만든 큐브 위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벌써부터 이렇게 신진 과학기술인들이 개발 과정에 참여하니 우리나라 미래가 참 밝은 것 같은데요. 때문에 앞으로 국내 우주산업이 어떻게 더 발전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앞으로 달 탐사는 물론 이번에 확보한 기술로 사실상 ICBM을 쏠 수 있는 핵심 기술까지 확보하면서 무한한 가능성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주변국들의 반응도 굉장히 심란한 것 같습니다. 과연 한국이 앞으로 어떤 일을 준비 중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목표 궤도에 정확하게 위성을 올려놓으며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현재까지 위성의 상태와 모든 기능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본격적으로 위성의 시간이 시작됐는데요. 항우연에 따르면 누리호는 발사 후 41분 만에 남극 세종기지를 통해 지상국 교신을 성공했고 이후 3차례 이뤄진 교신으로 위성의 자세와 상태가 확인됐습니다. 20일 새벽부터는 대전 항우연과 양방향 교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항우연은 GPS 수신 정보와 지상국과의 시간 동기와 궤도 정보 등 3가지를 위성에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성이 보내는 정보만 받았던 초기와는 달리 궤도 정보를 보내주고 위성의 GPS 수신기도 켜도록 하는 등 정보를 주고받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위성은 일주일간 자세를 안정화한 뒤 지구 관측용으로 개발한 초소형 위성 4개도 차례로 내보낼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 초소형 위성은 큐브 위성으로 불리는데 이를 대학생들이 만들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서 2019년 과기부는 큐브 위성 경연대회 참가자를 모집하고 이들 중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이 만든 위성을 누리호에 실기로 했습니다. 큐브 위성은 가로 세로 10cm, 질량은 1.33kg 이하인 정육면체 모양 초소형 위성을 기본 단위로 하는데 이를 유닛이라고 표현해 영어로 U라고 합니다. 이런 기본 유닛을 2개 묶은 크기의 초소형 위성을 2U로, 3개 크기면 3U로 불리며 이런 유닛을 여러 개 이어 원하는 모양과 크기대로 위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은 12년 이상 연구 개발의 결실로 수많은 연구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는데 2차 발사체에 탑재된 큐브 위성은 과학기술의 미래인 한국의 대학생들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2차 발사에선 누리호의 성능 검증 위성을 탑재하고 여기에 전국 4개 대학 학생들이 만든 큐브 위성을 함께 실었습니다. 독자 기술로 개발한 발사체, 신진 과학기술인들의 꿈을 실어 날린 것으로 각 큐브 위성은 조선대와 카이스트, 서울대, 연세대 순으로 29일부터 이틀 간격으로 하나씩 성능 검증 위성에서 사출될 예정입니다. 이들 4개 대학에서 만든 큐브 위성은 꼬마 위성이라고 불릴 정도로 작지만 크기와는 달리 임무를 보면 한반도를 아우릅니다. 실제로 큐브 위성 4기는 지구 관측과 미세먼지 모니터링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인데요. 연세대가 만든 미먼은 말 그대로 한반도를 덮은 미세먼지를 모니터링하고 조선대가 만든 스텝은 한반도 열 변화를 감지해 백두산 천지의 분화까지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대가 만든 스누그라이트는 GPS를 활용해 대기 환경을 감시하고 카이스트의 링데브는 지형을 탐색하는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특히 미세먼지 등 대기를 많이 오염시키고 있는 중국을 상시 감시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번 누리호 성공을 발판으로 앞으로도 우주를 향한 도전을 계속 이어갈 계획인데요. 우선 8월에는 다누리로 명명된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이 발사됩니다. 항우연에 따르면 현재 최종 조립과 점검까지 마쳤고 이달 말 컨테이너에 실릴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달 탐사선은 다음 달 미국으로 간 뒤 8월 초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기지에서 스페이스 X사의 로켓 펠컨 9에 실려 우주로 향합니다. 다누리가 맡은 임무는 대략 6가지로 이 가운데 5개 역할은 국산 장비로 수행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우주 인터넷을 통해 달에서 실시간 동영상을 전송하고 2031년에 발사할 우리 달 착륙선을 내릴 지점도 고해상도 카메라로 촬영합니다. 한국은 바로 이 달 착륙선을 우리가 독자 개발할 차세대 발사체에 실어 우리 땅에서 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달 궤도선 발사는 한국이 발사체와 위성 개발에 이어 우주 탐사까지 3대 우주 개발 영역을 모두 섭렵해 우주 강국으로 진입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주요 외신들은 이번 누리호 성공 발사로
한국이 미사일을 만드는 핵심 기술을 확보했음을 증명했다고 집중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와 궤도 안착을 보도하면서 한국의 우주기술의 군사적 전용 가능성에 주목했는데요. AP통신은 군사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해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는 동체나 엔진, 부품에서 아주 유사하다며 단지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지구 재진입 등 몇몇 기술이 더 요구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우주로켓 꼭대기에 위성을 얹으면 우주 발사체가 되고 만약 거기에 탄두를 장착하면 무기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또 AP통신은 북한과 대치 상황인 한국이 우주 기반의 정찰 시스템과 미사일 장거리화를 시도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전했습니다. 즉 누리호 우주 발사의 성공은 장거리 로켓 시험에 성공한 것이고 이는 장거리 탄도미사일도 성공으로 간주해도 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누리호 발사를 성공한 한국이 사실상 ICBM 기술을 확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실제 우주 발사체와 ICBM은 우주에 도달한 추진력을 넣는 추진 시스템, 여러 단어로 구성된 설계 방식, 방향과 속도를 제어하는 제어 장치 면에서 기술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발사체와 ICBM 둘 다 운반체인 로켓을 이용해 물체를 목표 지점에 가도록 굽는데 하단에서 고온 고압의 가스를 뿜어 상승하고 엔진을 분리하는 점과 이용하는 항법 시스템도 비슷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발사체와 탄도미사일은 같다고 볼 수 있으며 단지 차이점은 로켓 상단에 탑재된 물체인데 탑재물이 위성이면 발사체, 탄두이면 탄도미사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탑재한 물체를 위성에서 탄두로 바꾼다고 해서 발사체에서 탄도미사일로 뚝딱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일단 사용되는 연료에서 차이가 있는데 우주 발사체는 액체 연료를, ICBM은 고체 연료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군용 발사체에 들어가는 고체 연료는 추진력 면에서는 떨어지지만 곧바로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고 구조가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누리호는 영하 183도 초저온 액체산소를 산화제로 사용하는데요. 우주 발사체에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더 멀리, 더 정확하게 도달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액체 연료는 추진력이 강해 우주까지 멀리 날아갈 수 있고 산화제 주입량을 조절해 정확히 목표 지점에 갈 수 있는데 ICBM보다 복잡한 구조를 가집니다. 지구 안에서 멀리 가야 하는 ICBM, 우주 궤도에 올라야 하는 누리호는 발사되는 궤도에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ICBM은 가장 먼 거리에 탄두를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이어서 발사 후 각도를 23도 정도로 기울여 포물선을 그리며 지상에 떨어지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주 발사체는 수직으로 계속 올라가다가 인공위성이 목표로 잡은 우주의 임무궤도 부근에 가서야 수평에 가까워집니다. 탑재물의 최종 목적지가 우주와 지상으로 다른 만큼 세부적인 기술에서도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예를 들어 누리호처럼 위성을 고도 2000km 지구 저궤도에 안착시키는 경우 수직으로 상승하다가 목표 궤도에 이르러 지구를 공전하는 방향으로 가속되는데요. 반면 탄도미사일은 탄두를 대기권 밖 고도까지 끌고 올라간 후 목표 지점을 향해 포물선 운동을 하는데 탄두의 마지막 비행은 지구 중력이 안내하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위성과 달리 탄두는 공기 마찰로 인한 열을 견딜 수 있는 특수 소재가 필요하고 탄두의 자세를 제어할 수 있는 정밀 유도 제어 기술도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발사체와 탄도미사일의 호환 가능성을 고려하면 발사체 기술은 곧 군사력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즉 누리호의 성공은 우리 국방력 강화에도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로 대한민국의 우주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발사체 기술 개발을 위해 오랜 기간 땀과 열정을 쏟아주신 분들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우주 탐사는 물론 안보 증진에도 기여하는 새로운 한국의 역사가 쓰이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